호박죽 만들 때 호박을 갈아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찹쌀가루를 안 넣고 거기 소금하고 설탕 넣고 계피를 넣으면 음료수로 만들 수 있는데 우유나 생크림을 넣어도 맛있어요. 치즈 같은 걸 넣어도 맛있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호박죽에다 치즈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호박죽에나 이렇게 생크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청,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천에, 할라문, 귤청, 자몽청 이런 다양한 것들을 쓰고 맥주나 술도 넣을 수도 있어요. 또 호박죽도 그렇고 단팥죽도 그렇고 이게 모든 죽의 형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기타 양송이 같은 거 양송이 수프처럼 이걸 넣어도 전 세계적으로 대박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뎅 같은 걸 넣어도 되고 뭐 다양한 그다음에 뭐 캐비어 알이라든지 이렇게 튀겨 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죠. 명태알 그다음에 날치알, 양미리알 제가 전부 다 튀겨서 제품 만들면 전 세계 대박 친다 그랬죠. 이것도 여기다 술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맥주나 술을 이렇게 이런 것을 또는 그것을 갈아 가지고 네. 이렇게 익혀가지고 갈아서 음식의 스프용으로 쓸 수 있다. 라면 같은데 생선뼈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칠면조뼈나 닭뼈 이런 것들을 생선뼈 부산물도 그렇고 그 냄새 안 나게 완전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 첨가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볶은 귀리 같은 것도 음식 첨가용으로 넣거나 조리대 같은 것을 가루로 만든 음식 첨가용으로 넣으면 되게 맛있는데 라면 같은 데도 조리대를 넣은 라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각종 뭐 어떤 갈비탕이라든지 탕에 설렁탕이라든지 이것을 조리대 넣어서 만든 맛인데요. 음료수 같은데 콜라 같은데도 콜라나 하든 조리대 단독으로도 끓여서 탄산 넣어서 조리대 음료 만드시거나 볶은 기리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것을 탄산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기리를 숭늉 형태로 파셔도 그 보리차처럼 파셔도 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리 볶은 기리 그 다음에 호박을 찹쌀을 넣지 않고요. 호박을 찹쌀을 넣지 그리고 양갱이나 약밥 구조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초콜릿 이런 것들 치즈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호박죽이나 단팥죽에도 초콜릿, 치즈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우유도 들어가거나 생크림도 들어가거나 마요네즈도 들어가거나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산, 파마산, 치즈청, 천연, 할라모,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도 우유나 두유 이런 데 들어가거나 호박죽, 단팥죽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레몬티, 복숭아티 이런 것을 결합하거나 커피에다가 스티로 팔 때 그것을 커피에 가서 넣어서 하거나 가루 형태로 여기다가 맥주나 술 같은 것도 가루 형태로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맥주나 술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독일 어떤 회사가 제 걸 따라 하시던데 그거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YTNS가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톡톡 그 팝핑 캔디라고 톡톡 캔디가 있어요. 그때 탄산 넣은 거 그것과 같이 결합하면 그것을 가루 형태 물 넣고 아니 물 아니도 우유에다가 타서 먹으면 커피에다 타서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딱 홍차 같은데 녹차 같은데 타서 먹으라 이거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탄산 넣어서 탄산 그렇게 만드시면 시원한 물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되게 굉장히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모든 술은 다 돼요. 막걸리도 되고. 이렇게 그것을 가루화 시킨다는 거죠. 포도주, 이렇게 모든 과일 과실주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칵테일주도 그렇고, 칵테일주도 가루 형태로 다 만들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박죽을 그 다음에 제가 치즈 같은데 두부 같은데 치즈 두부 카이막 이런 데 또는 오뎅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 햄 소세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또는 명태알 날치알 뭐 이렇게 캐비알 이런 것들을 튀겨 가지고 같이 가루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뎅 같은데 이걸 넣어가지고 그런 오뎅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장어 오뎅, 햄 소세지 오뎅, 뭐 돼지고기 소고기 낙지 오뎅, 낙지 쭈꾸미 오뎅, 뭐 고등어 연에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스파게티 면이나 모든 스파게티 면이나 모든 면 종류, 라면 종류의 찹쌀풀과 밀풀, 쌀풀을 이것을 넣으면 굉장히 쫀득쫀득해집니다. 한천가루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한천가루나 젤라틴을 넣어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달걀 같은 것을 치즈 같은 게 넣고 카이막에 넣어서 달걀, 그 다음에 달걀을 약간 쫑뿌러지게 해서 끓여가지고 우유 같은 데 넣어도, 우유나 두유 이런 데도 연유 같은 데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에다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달걀 같은 것을 어묵 같은 거 만들 때 넣으시면은 되게 맛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유선, 파마산, 치정, 천연, 한라봉, 귤청을 치즈 만들 때, 또 두유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우유 만들 때 넣을 수 있고, 그것도 콜라나 사이다 같은 데도 넣을 수 있어요. 환타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이막 만들 때도, 양갱이나 얍밥 만들 때도 넣을 수 있는데요. 뭐 떡 같은 거 만들 때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떡에도 뭐 그것이 가래떡이 되었든 떡볶이 떡이 되었든, 떡볶이 떡이 대박일 것 같은데 저는 가래떡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치즈를 넣어서 만들거나 초콜릿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햄 소세지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뭐 시루떡이 됐든 덱소야기가 됐든 인절미가 됐든 떡 종류에 상관없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뭐 바람떡이다 아니면 송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한테 그런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기타 등등 에다가 만두소를 넣어 가지고 만두화 시킨다. 이것을 전참시에서도 제기술 하시고, 전참시에 참여하는 거기 전현무 씨가 있는 거기 MC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제기술이 나오는데, 탈북인 이순실 씨가 이 만두소를 여기 그 만두소를 이게 떡에다 집어넣어서만, 의도가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요. 나 전참시에도 전현무 씨가 들어가 계신데, 전참시에도 제가 그 보던 그 통합액젓을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액젓을 뭐 어떤 까나리 액젓 제일 많이 들어가, 멸치 액젓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우 액젓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참치 액젓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주부들이 담그는 비율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요리를 연구하기 때문에 맛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통합 액젓으로 하면 주부들이 요리 담그기 너무 좋을 거다. 김치 같은 거, 깍두기 같은 거,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그것도 의도가 너무 명백한 것 같은데요. 옥수수 팝콘을 제가 기름에 튀겨서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귀리 같은 것도 쌀것 튀겨갖고 이렇게 소금 설탕 너무 맛있다 얘기를 했더니, 이혼일 냉장고를 부탁한 이혼일 셰프께서 제 걸 이제 다 보신다는 건데, 기를 이렇게 볶은 귀리를 튀기더라. 이게 이제 귀리를 튀기거나 볶아가지고 그래서 오트밀 만드는 방법이 말했거든요.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넣거나 아니면 치즈, 뭐 이렇게 초콜릿, 기타 다양한 걸 넣어서 제가 생크림이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트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시골 마을 이장우에서도 제가 전통적인 막걸리 제조법이 아닌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일부러 이제 탄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넣는데, 저는 이제 빵도 만드니까요. 근데 이거를 넣는데 잘 되더라고요. 기존에 전통적인 어떤 효모도 쓰지도 않고, 저는 누룩을 쓰고 막걸리 할 때도 이제 누룩을 쓰는 방법과 쓰지 않는 방법, 또는 끓여서 하는 것과 끓이지 않는 방법을 했는데요. 이거 두 다 돼요. 그래서 부직포에 보리어 기름을 넣어서 막걸리 저장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것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빵만 이스트균으로 해가지고 소금 조금, 설탕을 매일마다 주면 이게 탄산이 많아집니다. 맥주 회사도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카스나 마이트 같은데, 맥주에다가도 이게 똑같이 부직포에 보리어 기름을 넣어서 만들고, 거기다가 빵만 이스트균을 첨가해서 소금, 설탕 조금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줘요. 그럼 탄산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맛있어요. 맥주도 틀립니다. 포도주도 똑같이 만들고, 포도주도 끓여서 만드는 것 플러스 생과를 섞어서 만들거나 단독으로 거기다 건포도를 넣어서 건과일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 거기다 모루주나 과일, 딸기주, 기타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타 다른 과일주들을 다 매실주도 그렇고 다양한 것을 넣어서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망고주도 넣을 수 있고 포도주에다가, 그래서 이런 과일주들을 만들어 가지고 맥주에다 넣거나 또는 막걸리에다 넣거나 소주 위스키에다 넣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주에다 포도주 좀 넣으면 어떻고 맥주 좀 넣으면 어떻냐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스키에다가, 그다음 볶은 기리주, 귀리를 볶아가지고 물 끓여서 부지포에 보리 엿기름 넣고 소금 조금 설탕 넣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육성해서 물 넣고 설탕 녹이면 육성됩니다. 그걸 투입을 시켜요. 다른 술도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설탕을 주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 탄산이 많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볶은 기리주는 너무너무 명품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술에도 다 섞어도, 소주, 위스키 섞어도, 맥주에 섞어도 대박주다. 포도주에도 섞어도 되고, 특히 코코넛주에다 섞어도 맛있더라. 치즈에다가 안 끓이고 이제 똑같이 빵 만든 이스트균 넣고 설탕 먹이고 부지포에 보리엿기름 물러서 치즈 만든다. 또는 소금 조금 넣고 그다음에 끓여서 만든다. 치즈 우유주. 치즈하고 우유 또는 생크림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각종 과일들을 넣어도 되고요. 과일이 단가가 많으면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맞춘다. 그래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유자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치청, 천연, 한로, 귤청,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물을 넣고 끓여서 소금 넣고 설탕 넣고 매일마다 설탕 주고 빵만 느리스를 넣어서 만들고 부직보 보리엿기를 물러서 만들고, 그럼 단가를 되게 싼 술이 만들어지는데요. 명품주들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단가가 싸게 만들어지겠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든 거를 맥주에다가 넣기도 하고 포도주, 이렇게 막걸리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칵테일 어루마, 이런 과일주들을 칵테일 어루마를 만들어준다. 막걸리, 맥주도 가능하다. 또 콜라 같은 것도 칵테일 얼음에 넣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또는 얼음에다가 탄산을 넣어서 칵테일 얼음으로 판매한다. 얼음에다 산소를 넣어서 판매한다. 산소를 맥주에다 넣어서 판매한다. 막걸리에다 넣어서 판매, 소주 위스키에다가 넣어서 판매한다. 또는 이런 것을 이렇게 산소를 포도주에 넣어서 각종 과일주에다 넣어서 판매한다. 매실주도.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맛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콜라에다 산소 넣으시는 그렇게 방법으로 콜라나 사이다, 또 한타, 과즙음료, 이렇게 과실주에다 산소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청량감이 틀립니다. 맛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커피 원두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후라이팬을 살짝 씻어서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올렸을 때 정말 맛있는데, 의학 제품,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로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질적 제품 형상만을 발표합니다. 의학 제품에도 이게 편도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전자에 넣고, 원두커피 기계를 좀 약해서 주전자에 넣고 끓여서 계속 복용을 했더니 편도선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거기도 헤르페스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헬리코박터 같은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복통이 있었는데 저는 뭔지는 알지만 제약회사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제 개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헬리코박터 작용에서도 그렇고, 약국 한국 약국에서도 헬리코박터를 커피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항균 항바이러스처럼 다른 것을 몇 가지 첨가씩, 난 2개 첨가씩, 나는 그럼 3개, 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방앗깻잎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운동력에 좋다 그랬죠. 동물 사료에 넣는다. 저는 그것을 했더니 관절 질환, 무릎 같은데 허리가 척추 같은 데 아팠는데 관절 질환이 짝이더라. 그럼 난 한 가지 더 추가시켜서 제품화 시키겠다. 그럼 난 2가지, 난 5가지, 난 10가지. 너하고 틀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커피하고 이렇게 방앗깻잎 섞은 게 제일 나아요. 근데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되더라고요. 방앗깻잎에다가 녹두, 콩을 볶은 거를 섞어주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매실청하고 유자청 더해가지고, 또는 조리대에서 살균 물질로 꿀에다가 넣어도 되고, 조청, 물엿, 이렇게 설탕 시럽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항균 물질로 팔으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료수로 팔아도. 그 다음에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물에게도 커피 같은 거 이렇게 그 커피콩 해서 먹여갖고 바이러스 대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조리대 물을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리대하고 유자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항균 항바이러스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익힌 거, 마늘청, 생강 익힌 거를 섞어서 항균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항균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여기다 조리대에도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유자청과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다음에 제가 의약품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제가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제로 해서 액상 형태로 해서 페브리츠처럼 겨드랑이나 동물에게도 뿌려도 상관없는데 냄새 나는데 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하고 그다음에 설탕을 결합을 하면 이것이 모기하고 초파리를 잡는 끈끈이로 할 수 있거나 액상 형태로 빠뜨려서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진드기 같은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작물어 같은 데 뿌려가지고 해충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락스하고 베이킹소다,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어떤 그 술이나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이것을 쓰시면 그걸로 살균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쓰시라고 이렇게 이빨 충치균에도 작용하고 사타구니 완선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드라이기로 열탕 소독하듯이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어요. 그거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사타구니 완선을 가열해서 마르게 한 다음에 살균한 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하루에 10번씩 계속해서 발라줬더니 그 다음에 안 나요. 그래서 이 기술 저도 오랫동안 지금 참 고생을 했는데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좀 종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무좀 종류 같은 거, 각질형 무좀 같은 것도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식품에서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 무정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떤 각질형 무정, 이렇게 약간 진물이 나는 것은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마르게 한 다음에 동일하게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계속 뿌려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가 사과식초 같은 식초를 세배식초 안 됩니다. 딤초선 안 되고요. 뿌리는 방식으로 했더니 저도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안 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발에 이제 각질형 무좀이 조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나더라고요. 이것은 뭐 돈이 될려는 모르겠나 무좀 치료제로서 이런 방식으로 사과 식초나 식초를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탈모 방지를 위해서 머리를 식초를 이렇게 뿌려봤더니 살균을 위해서 머리카락이 되게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놀랬거든요. 그래서 탈모용 제품 샴푸에 탈모 제품 이거 사과식초나 식초를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초를 이빨 거기에 어떤 치약 같은 데나 아무 치약 넣어갖고 하면은 이빨이 되게 하얘지는데요. 미백 치약이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누 같은 것으로도 넣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율무 녹두를 이렇게 기관지 청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볶아가지고 저도 노래 부를 때 씁니다. 기관지 폐가 깨끗해서 목소리가 깨끗해지는데요. 되게 혈관 타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요. 무하고 무화과 건무화과 열매를 섞으면 혈관 타동도 되면서 피부가 부들부들해집니다. 이것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걸 기반으로 비누나 샴푸, 바디 샤워젤을 만들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동물용 샴푸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비누에도 사용되고 화장품 먹는 피부제로 사용되고 되고 혈관 타동을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피부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율무하고 볶은 율무하고 포도, 그다음에 사과를 섞으면 이것도 혈관 타동에 도움이 되면서도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무까지 결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걸 피부가 좋아지더라.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녹두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변덕이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도 피부가 좋아지는데 또 뽕잎 가루도 섞어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따서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방앗깻잎하고 생강하셔도 운동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방앗깻잎 생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앗깻잎, 커피, 방앗깻잎하고 사과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앗깻잎하고 대추, 방앗깻잎하고 뭐죠? 이게 뭐죠? 생방가루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근력을 좀 더해준다. 매실청하고 커피가루 섞으면 아주 근력 파워제가 되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비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무하고 무화과 열매, 건무화과 열매인데 이게 제일 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매실청을 더할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건무화과 부추 사과가루도 더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실청하고 생강청 하셔도 되지만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무하고 건무화과더라. 건무화과 열매 거기다가 사과가루를 더할 수 있다. 부추하고 사과가루도 같이 더할 수 있다. 여기다 매실청을 더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만 따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뭐 건무화과 열매, 건무화과 열매가 핵심이라는 거죠. 무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무하고 매실청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2위, 3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나은 제품이 있고 2위, 3위 이렇게 이것도 제품화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녹두하고 검은콩을 하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볶은 걸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오렌지를 하시거나 대파도 할 수 있는데 좀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생강 하시면 이게 어떤 뭐죠 소화제가 되는데요. 여기다 건무하고 열매를 더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저기 사과가루도 더해 줄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하고 이렇게 키위가루, 파인애플 가루 이것도 소화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따서 하셔도 무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하고 다른 것을 섞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유경련 일어날 때 혼났죠. 그래서 저도 혼난 적이 있는데 대파하고 대추를 끓이면 서로 삼국이에요 한 방에서. 근데 끓여가지고 몸을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대추 생강을 끓이면 거기다 이제 생방가루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대추 생강이고요. 이렇게 해서 방앗깻잎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추 생강만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끓인 물을 먹으면 다시 몸에 기운이 돌면서 이렇게 이것이 유경련이 완벽. 그 후로 한 번도 유경련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경련 치료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도움이 되는데 제가 내장 출혈이 일어날 때 조리다가 연근가루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홍시를 많이 먹었다고 제가 그랬는데 홍시를 판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홍시 가루나 감가루를 같이 섞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 때 연근가루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드시면 심한 출혈도 해결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장 출혈에 도움이 돼요. 이걸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고로 바르거나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출혈을 먹게 하거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장 같은데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손상이 됐거나 바이러스나 세균 아니면 염증이 좀 있거나 통풍 같은 것에서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데요. 저도 혈을 깨물어 가지고 좀 상처가 며칠 동안 안 났길래 이거 조리대하고 녹두물을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딱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대하고 녹두 조리대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리대 단독으로 상처를 회복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조리대 연근가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지 십이지장 궤양 이렇게 궤양 출혈, 궤양의 증세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금방 속쓰림이 해결된다. 이런 것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조리대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조리대하고 녹두 또는 콩을 같이 섞어줘서 끓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율무 녹두를 같이 볶아서 먹은 걸 먹거나 무화과 열매를 먹어서 혈관까지 타동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신장 질환에 이것을 쓸 수 있다. 당뇨병에도 여기서 혈액이 탁한데 혈액이 깨끗해지는 효과. 그러나 근본적으로 먹고 나서 걸어주셔야죠. 운동하고 나서 운동에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좀 제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타민 C를 복용하는데 제가 보기엔 골드키나 이런 거 드시거나 홍시 같은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타민 C를 보강하시지 않으면 이게 내분비 계통이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살짝 걸어주고 밥 먹기 전에 살짝 걸어주면 그거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물 조금 먹고
당뇨병 환자가 소금을 잘 안 먹는데 소금 조금 보강하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소금을 조금 보강하셔야 됩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문을 발표합니다. 제약회사 2015년에 제가 컨택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국내 유명 제약회사 컨택을 했었어요. 방송의 특성상 이게 치료가 되는데 안 주, 특허도 안 주고 말이죠. 그래서 기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틀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잠이 와서 혼났는데 이거를 커피하고 초콜릿 하나 초콜릿 그러니까 음료수 커피는 안 돼.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 커피 그다음에 이게 그 초콜릿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하면 잠이 싹 사라져요. 너무 잠이 와고 사고 날 뻔했는데요. 휴게소 계속 자도 또 잠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녹차 가루하고 그다음에 뭐죠? 콜라나 맥성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 콜라, 초코콜라나 어디 콜라에서나 음료수 회사에서나 제약회사에 사시면 안 됩니다. 잠이 오게 하는 거는 대파 플러스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녹두나 콩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도 섞어줘도 되나 기본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 치료제로서 보강식품,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 도파민이나 신경전은 한꺼번에 분비가 되어서 관련된 어떤 뭐라 그럴까 식품을 보강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데요.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분은 괜찮은데 보통 식사를 잘 안 챙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과, 생방가루, 어떤 키위가루, 체다치즈가루를 섞어주거나 이걸 복용을 해요. 그다음에 커피가루, 생강가루 이런 것들을 사과가루까지 같이 해서 하시면 정신병 보조식품으로서 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엉터리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곡물가루를 이렇게 튀기거나 익혀가지고 하거나 뭐 볶아주는 게 제일 맛있던데 곡물가루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동래나 참치,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을 가루로 햄 소세지를 가루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햄 고기를 라면 첨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떡볶이 떡이나 각종 뭐 떡 같은 데 넣어줘도 되고 면 종류에도 넣어도 맛있거든요. 뭐 고등어라도 모든 이런 가루들을 넣어가지고 떡볶이 떡과 면 스파게티면 모든 면세주도 넣을 수 있거든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야채, 햄소시지 뭐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면에다가도 뭐 치즈 가루를 넣어줘갖고 치즈면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즈 우유 치즈 우유, 그다 달걀을 풀어주면서 끓이셔야 되는데 달걀 우유, 뭐 치즈에다가 달걀을 넣어서 달걀을 넣어서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두부에다가도 치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마요네즈에다가 치즈 넣는 경우 또는 땅콩버터에다가 치즈 넣어서 만드는 경우 또는 뭐 각종 치즈 우유, 치즈 연유 진짜 맛있습니다. 치즈 연유 그다음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산,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 넣어서 마요네즈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방송가에서 드디어 자꾸 하시는데 백반기행에서 허영만 씨하고 저기 조혜련 씨 나오는데 식당에서 마요네즈에다 유자청을 딱 섞어가 연근 섞더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품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젓가락 갖다 조금씩 하시는데 마요네즈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주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하거나 치즈를 섞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각종 생크림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생크림도 제가 종류별로 해가지고 뭐 생강이라든지 계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생크림 만들었었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치즈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생크림을 만들거나 연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래요. 우유, 두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즈도 이렇게 넣고 또 두부에도 넣고 오뎅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육포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육포
를 제가 말씀을 드린 육포에다 술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튀긴 육포가 제일 맛있는데요. 모든 명태포라든지 어포 이런 것들도 술 넣어서 맥주나 술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포 같은 것도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은 완전히 경청동지 아닙니까? 기술이 저기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찹 이런 데다 땅콩버터에다가 뭐 이렇게 복숭아티, 레몬티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돼지고기 썩기 닭고기 이런 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부,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 치즈를 녹여서 치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콜릿을 넣어서 만들거나 다양한 생크림을 넣거나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마요네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마요네즈가 맛있어요. 제가 마요네즈에다가 옛날에도 여기 뭡니까 저기 마카로니에다가 이렇게 마요네즈 유자청 그다음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죄송한 말씀인데 누군가가 식당에다 그거를 갖다 만약에 시켜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해외에 가서도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전부 다 제 거를 쓸 수 있는 건가요? 대기업 회사든 뭐든 제조회사에서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우리 주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뭐대로 그렇게 쓰시면 어때? 그러면 내가 다 어떤 식당에 있든 내가 돈 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 아는 식당이라도 시켜갖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방송에 그걸 내보내면 그거 다 자기 기술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면 과학기술도 제가 발표한 거를 다른데 외국 회사에 부탁을 해갖고 제품 만들어서 방송에 소개하면 전부 다 자기 거 되나요? 이렇게 하면 뭐 지적재산권이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국 가서 소송을 한 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으셨겠죠.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의 우월한 지효를 이용해서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콜라에다가 어떤 대추 콜라에다가 어떤 흑설탕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되게 맛있다 그랬죠. 저는 설탕을 후라이팬에 익혀갖고 카라멜에 시켜가지고 콜라나 탄산음료 기타 다른 데다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우유 같은 데도 괜찮고요. 우유를 끓여서 그것도 맛있어요. 우유도 끓여서 넣어서 뭐 두유나 이런 데도 이렇게 익혀갖고 넣는다는 거죠. 이게 제 기술입니다. 체다 치즈 같은 데도 괜찮게 치즈 같은 데 넣어서 만들거나 근데 모짜렐라 치즈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콜라에다가 이걸 넣어서 하신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그 성분을 코카에 끓이고는 그 성분을 제거하고 콜라나 맥상 넣어주고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로,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종류별로 넣고요. 뭐 치즈 맛도 넣어줄 수 있고 초콜릿도 넣어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카도 넣을 수 있고 각종 파카 허브 식물들을 조금씩 맛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실청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넣고 뭐 이렇게 콜라 뭐 생크림 같은 거나 휘핑크림도 조금 넣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맛만을 조금 넣어준다는 거죠. 일단 특히 좋은 것은 어떤 맥주나 술을 콜라나 사이다 이런데 넣거나 이렇게 해서 과즙음료에다 넣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유나 두유에다가 다 쓸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 부산물들을 소금기가 없는 야채 부산물과 달걀 껍데기 이런 종류들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빵마늘이슬을 넣었더니 식품 기반에서 비료는 다 썩어갖고 토양이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으려 했던 이유인데 빵마늘이슬을 넣고 시원했더니 곰팡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각종 그런 뭐 농산 부산물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도 되고 그럼 뭐 콩껍데기도 이렇게 다 해갖고 그걸로 끓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했더니 액상비료, 고용비료로 만든 것을 거기에 갈아가지고 토양에 넣어서 토양을 팔 수도 있고요. 소금기가 있는 것은 다른 음식물들은 뭐 생선 부산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생선 부산물 이런 것들도 끓여가지고 익힌 다음에 소금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익힌 다음 소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빵만 시켜서 빵만 느리스를 넣으면은 액체 비료, 고용 비료 땅 토양에 뿌려서 토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방송가에서도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숯이나 목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식당에 만든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콩기름이나 이런 걸 넣어서 만들면 제 기술이 되겠죠. 기타 다른 숯도 다 돼요. 야자숯이 됐든 뭐든 다 넣어서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이소를 거기다 약간 그 입자 형태로 작은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로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잘 붙는데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목탄 이런 지금 숯 같은 거 공급하는 회사에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이걸 만드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불 붙이는 용도로. 그래서 참숯이나 목탄 이런 이렇게 숯 종류를 작은 종류로 만들어서 불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가루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조개탄이나 연탄 이런데 번개탄 같은데도 이것을 콩기름이나 다른 기름을 섞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종이 펄프와 톱밥 병리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각각의 번개탄에도 섞어주고 그다음에 조개탄 이렇게 연탄 구조에도 섞어줍니다. 참숯이나 목탄이나 기타 참숯에도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종이 펄프와 톱밥을 섞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펠럿, 이게 저희 화목난로에 열려진 펠럿인데 그거 있다가도 콩기름이나 기름을 섞어서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번개탄을 작은 입자나 가루로 구조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캠핑용으로 사용한다 그랬더니 이걸 방송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인데요. 그것도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양초를 가루나 분말 구조, 양초를 이렇게 그 작은 입자 구조 또는 심지를 달든지 안 달든지 이걸 해가지고 넣어서 캠핑용으로 이렇게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불 붙이는 용으로 다른데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따라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양초를 심지를 여러 개를 줘가지고 난방용 그다음에 조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유리 케이스 안에 어레타도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환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빛이 이렇게 촛불이 움직이면서 빛이 막 다양한 색이 나온다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불 안 나게 하고 이것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직사각 형태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심지를 많이 꽂아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심지를 많이 꽂은 초는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방송국에 제발 제 기술을 멋대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제 10%, 건보배추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류장미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독건마리 5%, 부소선 5%, 액상이나 가루 형태로 써서 이것을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시는데 복용에도 이상은 없더라고요. 다만 복용할 때 녹두하고 검은콩, 그냥 콩도 돼요. 녹두콩, 고문콩, 진은콩 다 되고요. 녹두콩 플러스 생방가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술 해독제로 사용하거나 약품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약초를 계속 복용하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간 손상이 좀 더 걱정이 됐었어요. 다 복용하다 보니까 간독성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이걸 계속 복용했거든요. 그래서 별 이상 없이 오랫동안 먹었는데 별 이상 없이 잘 한 거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 아플 때 그래서 이렇게 물 먹을 때 이걸 먹거든요. 끓여서 가루 형태로도 이것도 대단한 상업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조리대 55%, 어종주 10%. 그다음에 이런 액상을 이렇게 아까 전에 끓인 액상을 이렇게 또 손명 묻혀 갖고 이렇게 치질 같은데 치질 붓기가 싹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상처도 잘 안 뭅니다. 이것도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리대 55%, 어성초시 원래 이제 피부병 치료제 사용인데 지금 이제 그걸 안 쓰고 드라이기로 그냥 열탕 소독을 하지 샥샥샥샥 해가지고 다 가열하니까 피부병 다 여드름 뾰루지 다 없어지더만요.
역시 열에는 약해요. 바이러스는 50도 이상 되면 다 소멸이 되고 세균도 이제 7, 80도나 이런 데는 다 소멸이. 드라이 순간유도가 150도예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화장실에 제가 손 씻는 용도로 손 말리는 용도로 나온 거 세균 온상이래. 그럼 뜨겁게 드라이 기술로 가열을 했어야 되니까 또 뉴스에 나와서 그거를 제품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팀 형식이 아니라 건조 드라이 형식으로 사선으로 내뿜으면 되거든요. 사선으로 내뿜어가지고 여러 개, 모터를 여러 개 사용을 해가지고 타면 뜨거운 열도도 만들 수 있어요. 모터를 2개, 3개 이렇게 전기에서 넘겨서 뜨거운 열도 가열하는 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한 개만 하지, 모터 2개, 3개, 4개 하면 모터가 아니라 저게 드라이기식으로 하셔도 되고, 드라이보다 좀 튼튼하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열풍을 한 군데, 2군데, 3군데, 그래서 넓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 살균, 바닥 살균, 병원 바닥 살균, 손잡이 살균, 문 손잡이 이런데 살균 구조에 침구 살균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조리대 55%, 어종조 10%, 300조 10%, 곰보배조 10%, 비단폴 5%, 소료장이 5%. 프로테진 딱 안 지키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다 제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약회사에서 이걸 항균 항바이를 항암제로 가시면 안 돼요. 호흡기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게 조리대하고 곰보배추하고 비단풀인데요.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거성초는 아까 어지러워서 프로테진을 낮추는 게 좋고요. 300초가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조리대 곰보배추 비단풀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제나 호흡기 바이러스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적 상권 형성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멋대로 무단으로 상업화시키지 마십니다. 저 이거 알았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네. 저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약초만 버린 것만 해도 엄청나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해서 알아낸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불천 구름섬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옷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침낭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름섬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어도 돼요. 원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불 만들면 좋다. 그 안에 또 비닐을 넣거나 고정 알루미늄을 넣거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단열재를 넣어갖고, 단열재인데 부드럽게. 단열재 나중에 빼갖고 세탁은 하고, 단열재를 넣은 이불이 뭐 어떻습니까? 네, 단열재가 약간 부드러운 소주면 뭐 덮는데도 지장이 없잖아요. 단열재를 결합한 이불, 단열재를 결합한 옷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물 옷으로 입혀도 상당하죠. 그래서 천만 원 너무 추우니까 단열재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텐트천 사이에 탈부착을 해서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에어 뽁뽁이 여러 겹으로 해서 이렇게 탈부착으로 텐트나 자동차 같은데 집안에 이렇게 천문 형태로 해가지고 하시면 슉슉슉 넣으면 그냥 2겹, 3겹 해갖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동물 축산 같은 데도 전기방수로 이렇게 해갖고 에어축 만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종물 축사에 듣죠. 집 비닐하우스 안쪽에도 방안용으로 사용하고 위쪽에도 방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 침낭, 에어를 슉슉슉 넣어 한 겹, 2겹, 3겹 뽕당 들어가자 이렇게 접었다가 군에서도 좋고 등산객도 좋고, 천이 들어가거나 구정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단열재면 상관없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에어 텐트 1인용 2인용 텐트도 슉슉슉 집어넣고, 텐트를 안쪽에다 징을 받을 수 있게 안가맞게 2군데 또 안쪽에다 징을 받을 수 있게 텐트 만드시면 되겠어요. 텐트에다가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밑에 바닥은 적어도 에어 매트에서 슉슉 집어넣으면 한 겹, 2겹 그렇게 해가지고 텐트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그 의자 같은데, 그다음에 각종 자동차 의자나 소파 또는 어떤 기타 모든 의자, 그다음에 이런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탈부착으로도 되고요. 여기다 에어가 한 층, 2층, 3층 있어 슉슉 집어넣어주면 그거를 이렇게 물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게 쿠션을 조절할 수 있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전기요를 넣는 방식, 전기요를 탈부착으로 해서 소파 사이에 넣거나, 또는 이렇게 전기요를 침대 사이에 넣거나 탈부착하면 되죠.
탈부착 안 해도 되고 자체 장착식도 괜찮아요. 근데 고장 나면 어떡하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다음에 전기 장판,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 같은 데도 넣었다가 탈부착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다음에 모든 자동차 의자나 모든 의자 종류가 아니 프레임은 고장 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매트만 교체하면 되는 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매트도 여러 회사에서 환상적인 매트들이 그럼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자동차 의자의 등받이나 이런 매트, 바닥, 쿠션 이런 데다가도 매트를 고정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매트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 이제 쿠션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그런 형태의 의자 만드시거나 또는 소파 사업. 소파도 등받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프레임은 놔두고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파 만드시면 되겠어요. 뭐 다양한 형태로 쿠션을 뭐 환상적인 디자인과 좋은 형태를 간장 사다가 장착한다는 거죠. 이런 소파 사업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병원용 야전 침대나 어떤 그 군용 야전 침대 이런 데 또는 비치 의자 이런 데도 열을 샥샥샥 집어넣고 쿠션을 줘 허리 아파 죽잖아요. 그래서 허리 나가잖아요. 특히 군용 야전 침대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전기요 방식을 넣어가지고 전기요 방식이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열선도 가능한데요. 열선도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전기요 넣으면 될 텐데 열선도 가능한데요. 열선 넣어가지고 하셔도 대 기술입니다. 열선 있는 걸로 그게 이제 전기요 아닙니까? 사실 열선이나 전기요나 그걸 장착, 탈부착식도 돼요. 그래서 병원용 야전 침대나 병원용 침대나 야전 침대에도 이것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불, 덮는 이불 있잖아요. 전기요는 밑에 깔지만 덮는 이불에는 전기요를 넣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전기적인 존재인 유연하게 만들어서 딱 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항공담요 같은데 이것을 쓰시면 어떨까요? 항공담요에다가 부분적으로 구름솜이나 충전재, 다른 충전재도 돼요. 그래서 가슴과 이렇게 배를 덮도록 접을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할 수도 있어요. 판초이 같은 데에 사이에 방수 깨지죠. 군용 파츠. 저도 군대 갔을 땐 추워서 방수 깨져요. 그거 비 줄줄 씁니다. 그래서 그게 안에다가 비닐을 넣어주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게 단가를 싸게 만들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방수가 잘 안 깨지는데 텐트 천안에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는 비닐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세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햇빛 같은 데 손상이 되거나 부식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오랫동안 방수 깨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후로 같은데 뭐 어떤 적재할 때 이런 차후로처럼 천할 때도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겉에다가 살짝 투명 코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줘도 되는데 비닐이 햇빛에 산화되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 비닐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비닐 안에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이나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해주면은 오래 갑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장판인데 바닥 모노륨이잖아요. 그럼 거기 모노륨에다가 거기에다가 전기요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싸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뭐 고장 나면 또 전기요 빼고 다른 집어넣죠. 이렇게 만들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나 전기 장판, 이 카페트 안에도 러그 이런 데다가 또 쿠션을 붙여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야영 발패 모터 허리 아파요. 허리 디스크 납니다. 허리 나가는데 꼭 이런 야영 매트 아니더라도 이게 쿠션을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탈부착식으로 들어가도 제 기술입니다. 에어 매트를 집어넣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또는 커튼에다가 고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비닐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천소재 밑에 안에 비닐을 넣어서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다가도 이것을 칸막이로 쳐줄 수 있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칸막이로 쳐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티션, 건축용 사무실 소리 안 나게 파티션에다가 쿠션을 처리해가지고 탈부착도 가능해요. 쿠션을 뭐 기존의 파티션 다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갖다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갖고 쿠션을 넣어준다는. 그 쿠션이 뭐가 돼? 그럼 소리가 흡음이 됩니다. 소리가 안 나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파티션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파티션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까지 방음이 되도록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파티션 소리 안 나게 하는
쓰시면 이 기술 구조도 되겠습니다. 뭐 쿠션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종류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특정 누구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 지적재산권 행위 그거에 법도 있고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남이 기껏 개발하고 알아낸 것도 판매 목적으로 하고 지적재산권을 형성을 한다니 그렇게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정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기술을 혹시라도 그분들은 그런 의도로 하시지 않으셨겠죠. 상업화 시키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제발 그런 거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쯤에 말 못한 게 있는데 땅콩버터에다가 생크림을 종류별로 다 넣어준 거. 땅콩버터에다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에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위성, 파마산, 치즈청, 천에, 할로몬, 귤청, 자몽청 넣어서 만들거나 치즈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걸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생크림 같은 거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은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고요. 끓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매실 정도 끓여서 만들고 씨 분리해서 소금, 설탕 넣 그냥 되더라고요. 상온 숙소 안 거쳐 냉장고로 곧바로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피쉬 소스, 튀겨서 만들면 더 맛있어요. 굽거나 이렇게 피쉬 소스를 끓인 다음에 발효를 시켜도 충분하다. 이렇게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캐비어 같은 거 튀겨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큰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명란알, 그 다음에 날치알, 이렇게 양미리알, 특히 양미리알이 단가가 좋을 것 같아요. 참치회사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튀겨서 만들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넣어서 식품 첨가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편스토랑의 가수 이정현 씨가 명란젓을 튀겨서 상품화 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네, 제 기술입니다.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튀겨서 만드는 육포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이제 육포 같은 데도 어포나 이런 모든 포 이런 데에도 지포에도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홍차나 녹차, 이게 중국에도 차 종류가 많은데 살짝 튀겨서 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씻어서 그 다음에 덮어 가지고 차를 만드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물엿, 쌀엿, 식초 이런 것들도 식초도 끓여서 만드는 식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식초에다가도 물엿, 쌀엿, 식초에다가도 이것을 치즈, 초콜릿 같은 것도 넣어도 생크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꿀 같은 것에다가도 생크림을 넣어서 만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치즈꿀 괜찮잖아요. 초콜릿 꿀. 그다음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위성, 파마산, 치즈청, 천에, 할로몬,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데 초고추장에다 넣는데 초고추장에 누가 하시더라고. 외국의 유명 셰프도 뭐지 뭔가 고추장에다 유자청 넣었는데 꼭 제가 쓰시면 하면 꼭 하는 거. 방송가에서도 저기 간장에다 유자청 넣으시는데 제 기술 하는 건 아니겠죠. 메주를 쓰지 않고요. 메주를 쓰지 않고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데요. 예, 그래서 기존에 메주가루 나옵니다. 그거를 갖다 찹쌀풀하고 섞어서 소금 설탕만 넣으면 기본 된장은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끓여서 메주가루하고 찹쌀 넣고 끓여서 소금 설탕해서 좀 더 맛있게 만들려면 마늘가루가 증가한 참치액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메주를 안 쓰고요. 메주를 안 쓰고 그냥 콩을 종류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녹두도 되고 팥도 되고 완두콩도 되고 콩 종류 검은 콩도 되고 콩 종류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뭐 쌀도 되고 그냥 볶은 길이로 제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물 넣고 끓여서 된장 만드는 걸 보여드렸죠. 녹두하고 섞어서 간장 만드는 것도 보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완두콩하고 이름 알지 못할 무슨 이렇게 그래도 콩 종류하고 그다음에 거뭇광어 섞어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진짜 명품주예요. 일단 조리대를 넣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볶은 기리를 넣어서 만드셔도 그렇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쌀엿과 물엿, 식초 이런 것들도 넣어서 만듭니다. 조리대도 그렇고 이렇게 볶은 기리도 이렇게 쓰시면 정말 맛있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라면에다가도 조리대 물을 넣거나 라면에다가도 볶은 기름을 넣어서 음식 첨가용을 해서 맛있게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스파게티 면 종류에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 이렇게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끓여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된다. 물 많이 넣으면 간장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 적게 넣으면 이렇게 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리로도 만들어 쌀 보리로 다른 곡식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을 전역을 나중에 제가 뭐 콩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그냥 소금 넣고 물 넣고 뭐 소금하고 설탕 넣으면 그냥 되더라고요. 거기다 맛있게 만들려면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깨 이 정도 넣으면 그냥 맛있는 된장이 만들어주고 물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더라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앗깻잎을 넣은 고추장, 된장, 간장, 약효를 또는 이렇게 물엿, 쌀엿, 식초, 꿀 이런 것들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앗깻잎 같은 것도 넣어도 괜찮은데 근데 사실 안 나게 식품회사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효능에 좀 더해진 조리대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리라차 소스를 대신해 가지고 고추장 같은데 또는 된장도 괜찮은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장, 고등어, 연어, 참치 다양한 걸 넣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거나 사과식초나 식초를 넣으면 스리라차 소스거든요. 거기다가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위선, 파마산, 치청, 천혜, 할로번, 귤청, 자몽청 넣어서 만들거나 생크림이나 마요네즈 또는 카레가루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볶은 기리가루도 넣어줄 수 있고요. 스리라차를 대신해서 다양한 이렇게 고추장, 된장을 이걸로 소스로 만드시면 대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모든 간장 종류에다가 피시 소스를 넣어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약간 까나리 액젓, 그다음에 멸치 액젓, 새우 액젓, 참치 이런 종류가 돼. 굴젓도 개고요. 이것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만드시면 더 맛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맛있어요. 저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햄치즈 간장. 치즈 간장 맛있어요. 치즈 간장 맛있는데 치즈 간장, 치즈 식초, 치즈 물엿, 쌀엿, 그다음에 뭐 치즈 마요네즈, 치즈 땅콩 버터, 치즈 고추장, 치즈 넣어서 고추장 된장 만듭니다. 간장도 만드는 간장이 맛있어요. 치즈 간장. 그래서 그것도 거기다가 햄치즈 간장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생, 고등어, 연어, 참치, 햄소지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장조림 만들 때도 햄 장조림, 그다음에 뭐 고등어 장조림 이런 것도 연어 장조림 다 된다는 거죠. 장어 장조림, 낙지, 오징어, 쭈꾸미 장조림 이런 것들도 다 돼요. 장조림 형태로. 장조림 형태로 제가 감자 장조림, 감자를 조려서 감자 장조림, 고구마 장조림 이런 것들도 뭐 야채로도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무도 가능하고 다 장조림 형태로 판매한다는 거죠. 비트도 되고 당근도 돼요. 당근도 이런 것들도 야채 종류도 다 된다는 거. 제가 보기엔 감자 장조림하고 이게 은근히 햄 치즈 장조림이 맛있어요. 오뎅 장조림도 되고 장어 장조림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조림을 이렇게 낙지 장조림, 쭈꾸미 장조림, 고등어 장도 꽤 괜찮을 것 같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저기 치즈 장조림, 네, 치즈를 장조림만 시키는 거야. 이것도 맛있어요. 두부 장조림, 두부 같은 것도 넣어서 장조림. 두부는 좀 단단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건두부 넣으면 되죠. 건두부 넣어서 이렇게 장조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특정 누구를 비난할 목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분이 많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네.